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 사는 싱글맘 뿌리아날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 슈테판 씨와 혜선 씨의 베이비 논쟁이 조금 핫한 것 같아요. 참고로 슈테판 씨는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슈테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슈테판이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채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종종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관한 영상들을 올리면서 이 한국인으로서 문화가 다른 것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을 하면 그걸 저 개인의 특수성으로 몰면서 특이하시다,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냐, 한국도 많이 달라졌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웬걸? 제가 이 혜선 씨와 슈테판의 논쟁에 관한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까 9대1, 많아도 8대2 정도로 혜선 씨의 입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슈테판에게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들 본인들의 해외 생활 경험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입장에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도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영상들의 댓글들을 읽어본 결과 시청자 중에서 독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또 이 슈테판이라는 남자가 하는 말과 행동이 독일 현지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삼가하는 대신 두 사람의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과 이 논쟁이 가지는 의미만 우리 채널의 취지에 맞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슈테판이라는 남자가 다른 독일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래서 그걸 한국인들이 다시 듣고 저마다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저는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여자, 좋은 남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여자, 나에게 맞는 남자만 있을 뿐입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하물며 뭐 살맛대고 사는 배우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따라서 혜선 씨가 이 남자분을 배우자로 선택한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타인의 잣대로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이 국제 커플 사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의 이 축소판이라고 봤어요. 커플마다 시기마다 주제만 달라지지 이 핵심을 관통하는 골자는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사람 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두 사람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6년이 지났고 혜선 씨는 이제 아이를 갖고 싶지만 슈테판은 결혼 전에 이미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싫다고 합니다. 자, 먼저 혜선 씨의 입장을 볼까요? 이제 혜선 씨의 연령은 출산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을 했었고 나도 결혼 전에 동의를 했었지만 그것이 평생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엄중한 무게를 가진 구두 계약이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비혼이다, 딩크다 선언을 해도 결국 좋은 짝을 만나면 결혼도 하고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마지노선에 다다르면 결국 아이를 갖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여기에는 첫 번째, 하도 남의 인생에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결혼을 안 하니, 왜 아이를 안 낳니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더 이상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말을 그렇게 해두는 케이스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본인도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자가 없이도 자유의사로 싱글이나 딩크로 늙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역사가 짧잖아요. 아마 한 20년도 채 안 됐을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하자가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자식이 없는 부부도 그들이 비록 말은 안 하지만 불임일 거라고 간주하는 시각도 팽배하죠.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혼재해 있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혼까지 해놓고 굳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 의사를 고집하는 이 슈테판이 잘 납득이 안 되죠. 결혼한 지 오래됐고 부부 사이도 좋고 재정적 문제도 크게 없고 지금 아니면 심지어 낳고 싶어도 못 낳는데 아니 아기를 왜 안 낳겠다는 거야? 심지어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데? 그때는 원하지 않았어도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잖아. 자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싫으니까 평생 없어도 된다는 그런 가벼운 존재는 아니잖아.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슈테판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슈테판이 한 말들을 바탕으로 추측을 해봅시다. 본인은 아기를 키우기에 적합한 성격이 아니고 양육이라는 게 überfordert이라고 했어요.
이 überfordert은 독일 사람들한테서 정말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지금의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한계가 내가 극복하고 뛰어넘는다는 그런 의미의 도전적인 한계가 아니라 뭔가 지나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넘어가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게 되면 독일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보통 손을 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물러나겠어. 근데 독일 사람들은 내가 누구고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 메타인지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교육의 방향 자체가 이 메타인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학년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평생의 진로 방향도 아예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테판이 스스로를 묘사한 자신의 성격과 überfordert이라는 표현에서 이분은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이미 어릴 때부터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고하게 확립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집이 센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고 아버지 노릇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아내의 아기가 되어서 사는 삶이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 그래서 계속 자기가 아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현실과 타협을 한 거죠. 슈테판이 종국에 도달한 가치관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렇다 이겁니다. 슈테판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이 서양 남자들이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독일인들이 그렇듯이 이 슈테판도 20살 전후부터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이 단단하게 굳혀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혜선 씨를 만났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혜선 씨도 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평생을 함께 할 만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계시죠. 근데 갑자기 혜선 씨가 아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결혼 전에 합의를 마친 사안인데 아내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슈테판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혜선 씨는 지금 아기를 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을 다니면서 난자를 얼리려고 하고 그에 대한 슈테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성사되지 않을 시 이혼도 불사하려는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조금 우려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혜선 씨의 말과 행동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 한국인 남편이었다면 괜찮았을 이런 부분들이 독일인 남편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인의 정서로 슈테판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자면 슈테판은 지금 내적으로 상당히 곤란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녀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인간에 대한 불신이라는 저의 표현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다른 말로 대체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말 말고는 저는 다른 표현을 못 찾겠어서 여기서도 그냥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에 기인한 나의 선택들은 부질없으며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이런 사회에서 자란 독일 사람들에게 이 남녀 관계에서 오고 가는 말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연인이나 부부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인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독일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선택했을 때에는 그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헤어지자는 말도 안 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 연인에게 화가 났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떻든 일단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혜선 씨는 지금 이혼 얘기를 꺼냈죠. 한국인들은 다 압니다. 혜선 씨가 진짜 이만한 일로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냥 혜선 씨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 절실하다 이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한테 이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혜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혜선은 곧 이혼 절차를 밟겠구나가 슈테판이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 슈테판이 아는 독일 여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에 따른 다음 행동 패턴은 당연히 이혼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이상 슈테판은 이제 혜선 씨가 언제든지 이혼을 감행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실제야 어떻든. 근데 슈테판과 혜선 씨는 이미 결혼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슈테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기를 갖지 않겠다는 합의를 깨고 이게 논쟁의 테마가 된 거 자체로 이미 슈테판은 혜선 씨가 부부 사이에 있어서 그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신뢰를 깨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테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Aber du musst das doch verstehen, wenn ich vor der Hochzeit dich frage, ob das... 네, 여기서 이제 혜선 씨가 말을 중간에 끼어들죠. 이것도 사실은 조금 좋은 사인은 아닌데 아무튼 Aber wenn du die dann halt irgendwie mehreren Jahren später änderst, dass einige festigten erwachsene Meinung hast zu diesem Thema und ich habe nicht erwartet, wie gesagt. 그러니까 여기서 einige festigte 이게 뭐예요? 이 두 동사가 모두 합의했다, 일치시켰다, 뭐 확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이렇게 성숙하게 의견의 합의를 봤는데 이제 와서 예상치 못하게 이러면 그러면서 당황스럽다는 뉘앙스를 비추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혜선 씨가 Meinung ist anders라고 하는데 번역은 밑에 의견이 바뀔 수 있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의견이 바뀔 수 있다는 거는 Meinungen können sich ändern 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슈테판이 그 다음에 Ja, wie gesagt, Meinung ist immer anders 하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혜선 씨 말에 동의를 하지만 이거는 의견이 바뀔 수 있지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래, 사람들 간의 의견은 항상 다르지. 사람마다 의견이 당연히 다 다르지 라는 뜻이에요. 근데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슈테판은 의견이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상 내내 일관되게 너 왜 결혼 전에 했던 말을 이렇게 바꾸니가 이 슈테판이 지적하고 납득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국제부부 사이에서 이 정도의 의사소통의 오류는 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혜선 씨 정도면은 독일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에 대한 얘기는 뭐 굳이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워낙에 중요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슈테판이 그러죠, 마지막에. irgendwie unglaubwürdig. 그러니까는 뭔가 믿을 수가 없어. Wenn du ständig deine Meinung wechselst. 네가 계속 이렇게 해서 너의 의견을 바꾸면 Irgendwann wirst auch nicht mehr glaubwürdig. 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미 결혼 전에 마친 얘기인데 이렇게 번복을 하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슈테판은 자기가 했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말을 바꾸고 있는 혜선 씨의 지금의 태도가 굉장히 미성숙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른답지 못하다고. 이런 문화적인 맥락과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슈테판이 독일어로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 드러나는 이 논리의 치밀함과 일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슈테판이 하는 어설픈 한국어와 이 아이 같은 몸짓, 그런 표정만 보고 아,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구나, 유아적이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와 토론하는 슈테판의 태도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요. 완벽한 성인입니다. 반면에 혜선 씨는 그 왜 합의했던 내용을 바꾸느냐는 슈테판의 이 논리적인 지적에 나 아기 갖고 싶어. 미니 슈테판 있으면 귀엽잖아.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거야 하면서 이 논리를 깨부수기보다는 감정을 주로 앞세우는. 그래서 슈테판의 입장에서는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답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슈테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슈테판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이 슈테판의 입장에서는 혜선 씨가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를 대는 게 아니라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임신이나 난자를 얼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혜선이 이혼 절차를 밟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슈테판은 이제 자신의 다음 스텝을 위한 결정을 고민할 거라는 점입니다. 동의를 할까 말까. 근데 이제 서구 문화에서는 양육할 때에도 부모의 의사를 강요하기보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키우고 사랑을 할 때에도 그 사람 그대로를 사랑하려고 애쓰되 결국 안 맞으면 상대를 바꾸는 대신 내가 떠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도 왜 그런지 동서양 문화 차이 제1탄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이제 선택권이 마치 슈테판에게 넘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슈테판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테판은 지금 이 혜선 씨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느껴질 수가 있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혜선 씨의 모습에 1차적으로 상처를 받고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혜선 씨에게서 무례함도 좀 느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전체적인 상황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혜선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의 의사에 반해서 임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모든 행복이 깨질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배우자에게서 직접적으로 카메라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를 마치고 한 결혼인데 왜 갑자기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지금의 상황이 아주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혜선 씨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적어도 혜선 씨가 슈테판의 의견을 수용하는 수준보다는 슈테판이 혜선 씨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가 훨씬 진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식의 유무보다는 이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당사자 간의 만족감이 이 결혼 생활의 유지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독일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결혼 전에 아기를 낳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깨고 임신을 원하는 혜선 씨에 대해서 슈테판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며 임신이 싫으면 난자냉동의 요구서에 사인이라도 해달라는 말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문서로 강요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낯선 불쾌감을 느낄 거고요. 독일에서는 서류에 사인을 한다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혼도 불사하려는 생각을 해봤다는 혜선 씨의 이 문장은 슈테판에게 상당히 큰 불안감을 안겨줬을 것이며 앞으로 슈테판의 머릿속에도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해봅니다. 슈테판이 의견을 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선 씨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억지로 아기를 키우면서 슈테판에게 부성애가 생기고 결국 아기를 좋아하게 되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아기를 낳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는 한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부부의 출산 여부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완강하게 아기를 반대하는 슈테판의 완고한 입장 앞에서 무너지는 혜선 씨의 마음, 간절함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슈테판 역시도 혜선 씨 앞에서 느끼고 있을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두 사람의 입장 모두 매우 이해가 갑니다. 한국인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슈테판의 입장을 더 자세히 묘사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 다 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정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커플마다 합의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든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선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커플에게는 정답인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고 슈테판과 혜선 씨 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다른 국제 커플이 있다면 그분들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세상 모든 한부모 가정을 향한 자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